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엘라스틱서치에 대해서 오늘 발표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차는 엘라스틱서치랑 그 다음에 ELK랑 ELK 스택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은 NoSQL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엘라스틱서치에 대해서 좀 깊게 설명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간단한 용어 정리에 대해서 용어 정리로 구성해 보았습니다. 먼저 엘라스틱서치란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대규모 데이터를 빠르게 저장하고 검색, 분석할 수 있는 분산 검색 엔진입니다. 그럼 이 엘라스틱서치를 어디서 사용하냐? 보통 실시간 데이터 분석이나 복잡한 검색 기능이 필요할 때, 그리고 높은 확장성이 요구될 때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어디서 사용을 할까? 로그나 모니터링 시스템이나 아니면 이커머스, 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 도구를 할 때 사용을 합니다. 엘라스틱서치는 나중에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릴 거고요. 먼저 ELK와 ELK 스택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ELK에서 E는 엘라스틱서치로 앞서 설명드렸고요. LK는 로그스탯이와 키바나로 구분됩니다. 먼저 L의 로그스탯은 서버 내에 로그, 웹 매트릭 등 데이터를 수집하여 변환하고 출력하는 데이터 파이프라인 도구입니다. 다음 K의 키바나는 그런 데이터를 시각화하고 모니터링 하는 데 도와주는 도구입니다. 이 세 개를 합쳐서 ELK라고 저희는 부릅니다. 그러면 왜 엘라스틱은 로그스탯이와 키바나와 함께 사용하여 ELK라고 부를까? 이렇게 데이터를 수집하는 로그스탯이와 데이터를 저장하고 검색하는 엘라스틱서치, 그리고 데이터를 시각화해주는 키바나, 이 세 개 각 도구가 서로 보완적인 기능을 제공하면서 하나의 프로세스를 원활하게 처리해주기 때문에 ELK라고 부르며 같이 묶어서 사용합니다. 그러면 ELK라는 말도 들어보셨을 거고 ELK 스택이라는 말도 들어보셨을 텐데 왜 굳이 ELK 스택이라고 부를까? 하면 이 세 가지 도구가 함께 사용되어서 하나의 프로세스를 수행하기 때문에 스택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조합이 하나의 기술 스택으로 보기 때문에 스택이라는 단어를 붙인다고 합니다. 하지만 요즘은 보편적으로 이 ELK 스택에 비츠라는 도구를 추가하여서 요즘은 이 네 개를 묶어서 ELK 스택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 비츠는 무엇일까? 이것도 로그스탯이와 비슷하게 데이터 수집 플랫폼입니다. 쉽게 말해서 노드 익스포터랑 비슷한 기능을 하는데요. 이 비츠는 노드 익스포터 둘 다 시스템 성능과 상태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리고 둘 다 비츠는 엘라스틱 스택으로 전송을 하고 노드 익스포터는 프로메테우스로 전송을 하면서 데이터를 시각화하고 분석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이 두 개를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시기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츠가 먼저 로그스탯의 데이터를 보내주고 1차적으로 그다음에 로그스탯이가 필터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받은 데이터를 좀 걸러내어 엘라스틱서치에 전송을 하고 키바나가 엘라스틱서치의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게 ELK 스택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로그스탯이와 비츠의 차이점인데 이건 강사님이 설명해 주신 건데 비츠는 없어도 이 ELK 스택을 구동할 수 있지만 로그스탯이 없이는 비츠만으로 ELK 스택을 구동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비츠가 로그스탯에 비해 비슷한 역할을 하긴 하지만 좀 최소한의 역할? 작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NoSQL입니다. NoSQL은 SQL을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그 no보다는 not only SQL로 받아들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즉 SQL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기법들을 사용해서 용도에 맞게 탄생한 SQL이 NoSQL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NoSQL은 크게 네 가지 종류가 있는데 키밸류 형태, 컬럼 패밀리 형태, 그래프 형태, 도큐멘트 형태 다양한 형태로 이제 NoSQL이 존재하는데요. 각각의 레디스는 키밸류, 컬럼 패밀리는 카산드라, 그래프는 네오4j, 도큐멘트는 몽고디비, 엘라스서치가 이러한 방법들을 채택해서 NoSQL을 사용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분명 우리는 IDBMS를 잘 쓰고 있었는데 왜 NoSQL이 탄생했을까에 대해서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IDBMS의 극명한 장단점입니다. IDB의 극명한 장단점 중 가장 큰 핵심은 엄격한 데이터 구조를 갖는다라는 점입니다. 이것이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 엄격한 데이터 구조를 가짐으로써 정말 데이터 구조가 보장되죠. 그리고 무결성, 한 번만 저장한 중복이 없다라는 점, 그리고 데이터 중복이 없어서 업데이트 등 변화적으로도 좀 용이할 수 있다는 점, 고정된 컬럼에 한해서. 하지만 단점은 엄격한 데이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스템이 커지면 복잡한 쿼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단점을 꼽을 수 있습니다. 또한 IDBMS의 큰 특징은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설계가 되기 때문에 수평적 확장, 어떠한 확장이 까다로워서 비용적으로 큰 수익적 확장이 주로 사용된다는 점을 꼽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수평적 확장 그리고 수직적 확장이 무엇인가라고 따져본다면 스케일업, 스케일아웃으로 이제 영어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스케일업은 양보다는 질. 되게 화살표가 잘못됐네. 양보다는 질이 이제 스케일업을 표현할 수 있고요. 그리고 스케일아웃, 질보다는 양. 질보다는 양을 표현하는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스케일업은 그 아이폰이 초기 아이폰 그리고 업그레이드된 아이폰 8, 아이폰 12 프로 저는 이렇게 비율을 들어봤는데요. 실제로 이제 버전이 올라가면서 비용은 굉장히 큰 비용이 발생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성능적으로는 미미하지만 비용적으로는 굉장히 큰 발생이 이루어지는 게 스케일업. 하지만 고정 같은 비용, 저비용에 들면서도 양으로 승부를 밀어붙이는 건 스케일아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설명이 여기 있고 IDBMS는 스케일업을 수직적 확장을 주로 말씀드렸는데요. 이거에 대한 한계점을 분명 맞닥뜨렸기 때문에 NoSQL이 탄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NoSQL 데이터베이스의 특징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특징은 유연한 데이터 모델을 가지고 있다는 점인데요. 이게 무엇을 뜻하냐? 고정된 스키마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설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번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왼쪽은 IDBMS, 오른쪽은 NoSQL을 표현해봤는데요. 왼쪽 상단에 보시면 한국 주소에 대해서 이제 한번 컬럼을 짜봤습니다. 주로 시도, 구, 동 이렇게 상세 주소로 이루어지고 이거는 대한민국에 대한 주소를 뜻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제 서버가 진출을 해서 이제 해외 주소까지 추가된다는 점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어떨 것 같냐면 이제 당연하게 해외 주소는 대한민국과 다르기 때문에 이제 주, 시, 어떤 상세 주소와 같은 데이터 컬럼이 생길 것이며 그에 따른 한국엔 도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런 무분별한 널값이 들어오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NoSQL은 이러한 건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정말 원하는 대로 정말 그 입맛대로 데이터를 설계하고 데이터를 밀어 넣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유연한 데이터 모델로는 이제 왼쪽이 예를 들어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에 데이터로 들어왔다고 했을 때 각각의 데이터는 테이블 구조에 맞춰서 컬럼으로 들어갈 것이며 또한 IDBMS 특징은 원자성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다양한 컬럼, 배열이 들어올 수 없다는 점을 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컬럼은 들어오지만
NoSQL은 이 모든 것을 다 가능케 하기 때문에 테이블마다 매핑이 필요 없으며 벨 형태가 가능하다는 점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NoSQL 특징입니다. 분산 시스템이 되게 용이한데요. 그 가용성, 그 장애 대응에 되게 용이합니다. 그 가용성은 즉 분산 시스템이 용이하다는 점은 하나의 DB를 되게 잘게 쪼개서 노드 형태로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노드는 일부 데이터만 처리할 수 있고 노드 간끼리는 병렬 처리가 하기 때문에 빠른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는 하나의 노드 서버가 다운되어도 시스템 전체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걸 아셔야 되는 게 제약이 없다는 것은 어찌 보면 편하긴 하지만 되게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정말 무분별한 데이터는 초반에는 편할 수 있지만 나중 대에서는 걷잡을 수 없이 이제 위험성을 초래하기 때문에 오히려 제약이 없다는 점을 통해서 개발자들이 좀 실력 있는 개발자들이 NoSQL을 좀 다루는 경향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산 시스템에도 설계 원칙이 있는데 CAP, PAC, ELC 이러한 설계 규칙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이러한 설계 원칙을 각각 한번 찾아보는 걸로 하고 제가 장황하게 갑자기 NoSQL을 설명했는데 왜 NoSQL을 설명드렸느냐 바로 엘라스서치가 바로 도큐멘트 형식인 기반 NoSQL을 채택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설명드렸습니다. 이어서 이제부터는 엘라스틱서치가 뭔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약간 질문하면서 질의응답하는 형식으로 PPT를 준비했는데요. 그래서 궁금했던 게 엘라스틱서치가 도대체 뭐냐, 뭐길래 쓰는 거냐, 그런 대답을 해보자면 그냥 단순하게 말하면 검색 엔진입니다. 단순 검색 엔진인데 여기서 또 질문이 하나 생길 수 있죠. 검색 엔진은 뭐냐? 검색 엔진은 검색과 관련된 기능을 대신 수행해주는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저희가 아는 검색 엔진으로는 구글이나 네이버 같은 검색 엔진이 있죠. 이 말은 이 프로그램들이 저희가 단어만 입력하면 내부적으로 자료를 뒤져서 결과를 도출해주는 검색 과정을 대신 수행해주기 때문입니다. 이걸 검색 엔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래도 뭔가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다.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보면 일단 엔진이란 게 뭔지를 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설명을 해봤습니다. 소프트웨어에서 엔진이란 특정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런 도구나 기능들을 모아놓은 하나의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좀 와닿게 설명을 하면 게임 개발을 좀 예시로 들어볼게요. 게임 개발을 할 때 중요한 건 각종 물리 법칙이죠. 그렇죠? 이 물리 법칙은 개발자가 전부 다 물리적인 수식을 적용하지는 않고 이걸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특화시켜서 게임 엔진이란 프로그램 형태로 제공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클릭이나 아니면 적용 버튼 이런 거 하나만으로 복잡한 물리 법칙 계산을 전부 다 해주죠. 이런 프로그램들을 엔진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대신 해준다는 느낌이고 조금 유용한 기능들을 모아서 제공해주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엘라스틱서치는 뭐냐? 검색 엔진이라고 했으니까 기존에 검색할 때 불편했거나 아니면 검색에 좀 성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개선점 그리고 그런 기능, 도구들이 추가된 검색 전문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검색 엔진은 이런 요구사항을 가집니다. 먼저 직접 검색할 데이터를 어디선가 가져와야겠죠? 그래서 엘라스틱서치와 같은 검색 엔진은 자기만의 데이터베이스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저장 조회할 때 일반 IDBMS랑 뭔가는 달라야겠죠? 그래서 그에 최적화된 자료형이나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검색 같은 경우에는 사용량이 많기 때문에 대용량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대용량 트래픽이 들어왔을 때 동시 작업을 잘 할 수 있게 수평 확장을 잘해야 합니다. 이런 요구사항이 있는데 엘라스틱서치는 이걸 전부 다 충족을 시켜주는 검색 엔진입니다. 엘라스틱서치는 수평 확장이 용이하고 그리고 검색에 특화된 자료형 도큐먼트라는 형태로 인덱스라는 특수한 인덱스 구조를 쓰기도 하고 그리고 탐색 방식 자체도 역색인이라는 독특한 방식을 쓰기 때문에 검색에 특화된 검색 엔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검색에 특화된 기능을 담은 DBMS에서 검색 기능을 떼온 NoSQL DB인 겁니다. 엘라스틱서치는 주요 구성 요소를 구조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엘라스틱서치는 아까 DBMS 이미지를 보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DBMS는 기본적으로 내부적으로 뭔가 클러스터 형태로 분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엘라스틱서치는 수평 확장을 용이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기본적인 구성이 클러스터 구조입니다. 내부적으로 여러 개의 노드를 두고 이걸 클러스터로 묶던지 아니면 자기 자체가 여러 대가 돼서 클러스터로 묶던지, 그래서 클러스터 구조로 사용하기 때문에 수평 확장에 되게 용이합니다. 그 내부 구조 자체도 그걸 감안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한 개 이상의 노드로 구성된 클러스터로 구성이 됩니다. 클러스터는 기본적으로 엘라스틱서치에서 가장 큰 프로세스 단위라고 보시면 되고, 클러스터가 다르다라는 얘기는 서로 다른 엘라스틱서치라는 이야기입니다. 같은 기능을 수행하지 않습니다. 그럼 다음은 노드입니다. 클러스터 밑에 클러스터를 구성하고 있는 실질적인 작업을 하게 되는 단위로, 이제 쿠버네티스에서의 이제 뭐 워커 노드 이런 것과 굉장히 비슷한 개념입니다. 엘라스틱서치라는 하나의 프로세스 안에서 클러스터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청이 들어오면 이 노드에 병렬 작업을 수행합니다. 하나의 노드에서만 작업을 수행하지 않고 여러 개의 노드에서 동시에 작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용량 데이터를 처리하기 좋습니다. 다음은 인덱스인데요. 이 인덱스는 DB와 약간 비슷하면서도 조금 다소 다른 개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NoSQL의 특징은 데이터를 테이블 형태로 스키마 구조화해서 정해놓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그러면 그렇게 중구난방으로 막 들어가 있으면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뽑아서 쓸 거냐 라고 할 때 그 기준을 만들어주는 친구가 인덱스입니다. 엘라스틱서치에서 인덱스는 무분별하게 작성이 되어 있는 도큐먼트에 카테고리를 부여해주는 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덱스는 예를 들면 데이터, 제이슨 그 도큐먼트 형태 데이터가 잔뜩 저장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인덱스가 북인 애들을 꺼내와 줘 하면 하나의 논리적인 그룹으로 묶이게 되는 겁니다. 그걸 나누는 단위가 인덱스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도큐먼트를 논리적으로 구분하는 단위다. 카테고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데이터베이스에서 테이블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까 저희 주소 예시를 그대로 가져와 볼 건데요. 저렇게 RDBMS에서는 각각의 테이블로 따로따로 나누어져 받을 수 있는 애를 저희는 이렇게 따로 구별 없이 전부 다 받아온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저렇게 냅두면 나중에 엘라스틱서치가 검색을 할 때 어떤 조건으로 해야 되는지 다소 애매하죠. 그래서 저기에 주소라는 인덱스를 넣어주게 되면 저 주소라는 인덱스를 조회하면 그 안에 이제 자유롭게 저기와 같이 저 인덱스로 묶여있는 도큐먼트들을 조회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논리적인 테이블을 만들어준다. 대신에 그 내부의 도큐먼트들의 엄격한 어떤 내용 규칙을 적용하진 않는다가 엘라스틱서치에서 인덱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똑같은 얘기인데요. RDB와의 차이인데, 인덱스는 RDB에서의 테이블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각각 원래 한 줄을 레코드라고 하는데 여기서 엘라스틱서치에서는 레코드가 하나의 도큐먼트라고 부른다. 네이밍이 다른 겁니다. 다음은 샤드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조금 딥한 개념인데, 저희가 노드가 여러 가지로 나눠져서 노드에 여러 가지 작업이 병렬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까지는 알았는데, 그렇다면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거냐? 그러면 엘라스틱서치가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식에 주목을 해야 되는데, 엘라스틱서치는 기본적으로 여러 노드에 여러 가지 샤드를 저장합니다. 이 샤드는 엘라스틱서치에서 정말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인데 데이터 검색이 이루어지는 최소 단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샤드 안에 데이터가 저장이 되는데 샤드 하나하나가 검색 엔진입니다. 한마디로 엘라스틱서치는 정말 검색에 최적화된 게 요청이 들어오면 여러 가지 노드에 나눠서 여러 가지 샤드라는 검색 엔진이 동시에 검색을 진행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검색의 강력한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는데요. 이때 색인과 검색의 대상이 되는 저장소를 나누는 단위가 되면서 여러 가지 노드에 나눠져서 생성됩니다. 하나의 노드에 샤드가 전부 다 생성되지 않습니다. 골고루 분산돼서 쿠버네티스에 파드가 실행되는 것처럼 샤드가 여러 개 저장이 되고 그 샤드 안에 데이터들이 담겨 있는데 각 샤드가 그 데이터를 검색할 수 있는 검색 엔진의 역할을 합니다. 이 이미지를 보시면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요. 왼쪽에 칸칸별로 하나하나씩 샤드입니다. 그리고 각 샤드 밑에는 루싱 기반으로 돌아가는 루싱 인덱스가 있고 이 루싱 인덱스가 내부의 세그먼트라고 하는 실제 데이터를 검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엘라스틱서치는 데이터를 저장을 할 때 샤드 안에 세그먼트의 도큐먼트를 저장을 하고 그래서 검색을 할 때 여러 가지 샤드의 조회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동시에 여러 가지 샤드에서 자기 데이터를 조회하게 되기 때문에 검색 성능이 아주 월등하게 RDBMS보다 빠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검색 요청에 여러 개의 검색 엔진이
즉 제가 네이버 검색창에 엔터 한번 쳤을 뿐인데 100대 네이버 자회사 검색 엔진이 돌아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그먼트는 내부에 정말 실질적으로 이제 데이터가 저장되는 물리 데이터 파일입니다. 그래서 불변성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데이터를 수정한다고 해서 이 세그먼트에 저장된 데이터는 수정이 되지 않습니다. 대신 수정이라는 작업은 삭제하고 다시 넣는 원리로 동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요 기존에 있던 데이터가 연결만 끊어지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더미 데이터로 계속 남아있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엘라스틱 서치는 자바의 가비지 컬렉터처럼 리프레시라는 작업을 주기적으로 수행합니다. 그 다음은 마지막 단위인 도큐먼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그냥 하나의 데이터 단위라고 보시면 되고 제이슨 구조로 이루어진 문자열 타입입니다. 제이슨 문자열 타입의 형태로 봐주시면 되고, 이런 도큐먼트가 저장 명령을 받으면 여러 가지 샤드 중 하나에 저장이 되고 검색 명령이 떨어지면 이 데이터가 있는 샤드에 들어가서 검색을 해오는 방식입니다. 이 인덱스는 이런 도큐먼트를 묶는 테이블의 개념인 거 다시 한번 알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엘라스틱 서치의 기본적인 이제 여러 가지 서버 아키텍처인데요. 각 서버가 하나의 노드를 두고 세 대의 서버가 클러스터링을 해서 노드가 세 개인 것처럼 구동을 하는 기본적인 클러스터링 구조가 있고, 내외부적으로 클러스터를 구성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서버 안에 노드를 여러 개 둘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세 대 이상의 노드를 두는 걸 권장을 하고 클러스터링을 해서 사용을 해야 한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왜 쓰는 걸까? 엘라스틱 서치가 도대체 뭐길래? 계속해서 말씀드렸다시피 RDBMS가 대용량 데이터 검색을 동시에 처리하는 데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수평 확장이랑 그리고 동시 작업에 유리하지 못하고 기본 인덱스 자체가 검색을 빨리 하는 거에 최적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엘라스틱 서치는 이 두 가지를 해결해서 검색에 최적화됐기 때문에 검색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수평 확장의 용이성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클러스터링을 계속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애초에 서비스 자체가 클러스터링을 기반으로 하고 클러스터링을 염두에서 만들어둔 거기 때문에 확장에 열려 있습니다. 아까 샤드를 분산 저장한다, 노드가 여러 개다 하는 것처럼 늘리기 굉장히 편합니다. 특별한 설정 없이 노드의 개수를 늘리거나 서버를 늘리기만 하면 돼서 굉장히 편합니다. 그리고 이게 가장 큰 특징인데요. 엘라스틱 서치의 핵심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도대체 인덱스가 어떻게 다르길래 얘는 그렇게 검색에 전문화가 됐냐? 그래서 왼쪽에 파란색 부분이 일단 역색인이라는 인덱스가 적용되지 않은 날 것 그대로의 데이터입니다. 하나의 도큐먼트에 저런 문자열이 들어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때는 제이슨 문자열이라기보다는 이제 키가 독 1인 거고 밸류가 오른쪽에 있는 문자열이 되겠죠. 이렇게 될 경우에. 그래서 저 데이터 하나가 역색인을 거치면 오른쪽과 같은 형태로 엘라스틱 서치에 저장이 됩니다. 이 원리는 뭐냐면 저희가 원래 RDBMS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데이터 한 행 한 행을 뒤져서 이게 포함되는지 like를 써서 찾게 되는데 엘라스틱 서치는 저 단위를 다 쪼갭니다. 실제 값을 전부 다 쪼개서 다 인덱스로 만들고 그 인덱스가 포함된 문서들을 저렇게 배열 형태로 나열을 해둡니다. 일반적인 RDBMS에서는 저렇게 배열 데이터를 찾아볼 수가 없죠. 그래서 원래 왼쪽에 있는 데이터에서 fox라는 여우라는 뜻을 가진 fox라는 알파벳 단어를 찾으려면 독1에 들어가서 나머지 데이터를 다 뒤져서 그 중에 하나를 찾아내야 되고 그 다음 독2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역색인을 하게 되면 fox라는 애를 다 잘라서 인덱스로 만들어 뒀기 때문에 fox라는 애가 있는 독의 목록만 가져와서 걔를 조회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fox라는 애를 검색을 하면 가운데 있는 것처럼 바로 어떤 도큐먼트들에 있는지 목록을 조회할 수 있게 됩니다. 이래서 검색 성능이 굉장히 빠르게 되고, 이걸 가능하게 해주는 내부 구조가 이런 구조입니다. 뭐 용어는 어려운데요. 별거 없고 처음에 들어온 통짜 문자열을 첫 번째 필터가 전처리를 한번 합니다. 이때 불필요한 문자를 제거하거나 특정한 규칙을 적용할 수 있겠죠. 그러고 나서 토크나이저라는 데를 들어가서 저희가 인덱싱을 할 단위로 쪼갭니다. 방금은 문장이었는데 단어로 쪼개졌죠. 공백을 기준으로 쪼갠 겁니다. 토크나이저가. 그 다음에 이제 대소문자 구별을 하지 않고 검색을 할 수 있게 하려면 이거를 하나로 통일시킬 필요가 있죠. 그래서 그때 토큰 필터가 하나씩 적용됩니다. 전부 다 소문자로 바꿔라, 전부 다 대문자로 바꿔라, 아니면 더 같은 필요 없는 문자는 다 빼라. 이런 형태로 역색인을 진행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다음은 데이터 무결성인데요. RDBMS는 이제 내부적으로 레플리케이션을 하지 않지만 엘라스틱서치는 여러 대 나눠서 저장을 하기 때문에 이 레플리카가 자동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샤드가 여러 개의 노드에 나눠서 저장된다고 했는데 이때 한 군데의 샤드가 만들어지면 자신이 아닌 다른 노드에 자기의 복제본을 하나 무조건 만듭니다. 그리고 얘가 기존의 프라이머리 샤드를 참조하는 게 아닌 작업이 들어오면 프라이머리 샤드랑 레플리카 샤드에 동시에 작업을 합니다. 같이 인서트를 치고 같이 조회를 해갑니다. 그런 형태로 복제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만약에 이 중에 하나가 다운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저 죽은 노드에 있는 복제본이나 노드들이 다른 노드에 자동으로 옮겨가서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무결성을 이렇게 보장할 수 있게 됩니다. 실질적인 엘라스틱서치 클러스터의 구조는 이렇게 데이터가 색인으로 묶여서 여러 개의 샤드에 나눠져서 한 군데에 담기게 되고 이 샤드들은 각각 레플리카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레플리카는 몇 개를 가질지 아니면 아예 안 가질지 설정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예시로 동영상으로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요청이 들어오면 어떤 샤드에 넣을 건지 내부적으로 판단해서 이 레플리카에도 똑같이 집어넣고 서로 잘 들어가는지 확인 후에 응답을 합니다. 이런 과정으로 데이터를 넣는 과정이 이루어지고 다음으로 조회도 한번 보겠습니다. 요청이 들어오면 여러 개의 샤드에 나눠져서 모든 세그먼트를 동시에 뒤져서 그 결과를 한 번에 모은 다음에 결과를 전달해 줍니다. 이런 형태로 조회가 되기 때문에 하나씩 전부 다 방문하는 DB에 비해 월등히 빠른 검색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마지막인데요. 그래서 데이터를 저장해 두면 쓸 수 있어야 되잖아요. 엘라스틱서치에서는 쿼리 DSL이라는 형태로 제이슨 타입의 쿼리 DSL로 작성해서 요청을 해야 하고 이 문법은 오늘은 다루지 않고 다음 주에 다뤄볼 예정입니다. 아무튼 이런 요청, 왼쪽에 요청을 보내면 오른쪽에 제이슨을 응답해준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요약하면 기존의 RDBMS에 이런 세 가지 문제점이 있었고 엘라스틱서치는 이 중에 검색 기능을 추가하기 위해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한 자체 DB 구조 기능을 담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감사합니다.